5번째 영상. 살짝 오지름 증세가 있네.
이 길이 돌길인데 바위길이지. 그 사파로 그려진 예수님의 생애나 부처님의 생애 일대기 보면 이런 길이 종종 나오던데, 이 국내에는 이런 길이 흔하지가 않지 사실. 그 어느 대목인가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제자들과 이런 길을 지나가는데 숨어 있다가 해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당시 그 일대에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부처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서 뭐가 무슨 등을 밀면 자꾸 이업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뭐가 자꾸 물어. 개미가 기어다녀. 숨어 있다가 해치려고. 사파에 보면 이런 길, 바위로 된 길 지나가는데 한쪽 숨어 있다가 뭐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 결국 실패하고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에 감복해서 결국은 부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뭐 그런 일화. 아무튼 그 일화 속에 나오는 보통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마치 동화책처럼 사파들이 있는데 꼭 거기에 나오는 길 같아. 아까도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복귀하면서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네. 아무래도 땀을 좀 흘려서 어지러운 것 같은데 잠깐 쉬면서 물을 보충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등 뒤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간지럽네. 오늘 좀 피곤한데 잠깐 쉬는데 누웠다 가고 싶을 정도로 좀 피곤해 밀려오는데, 사람은 피곤하면 쉬고 싶고 그러니까 앉고 싶고 앉으면 등 붙이고 싶고 등 붙이면 눕고 싶고 결국 누우면 잠이 들고. 저쪽 산도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쪽 산은 어떻게 가는 건가. 저쪽 산도 가고 싶은데
갔을 수도 있어. 갔다가 살 수도 있어. 그 절벽 아래로 길 나 있는 데가 어디지? 계단 올라가면서 근육을 좀 풀어야지. 계단이 딱 좋으니까 근육 풀기에. 바이크 있는 데까지 6시나 6시 반이면 도착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숙소에는 8시에서 9시 사이로 도착할 것 같고, 빠르게 밥을 앉혀놓고 빨래하고 씻고 잠을 청하면 12시 전에는 잠을 참 수 있겠지.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을 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언뜻 봐서는 길이 안 보이는데. 내가 저 산을 탔을 수도 있어. 지금 멀리서 봐서 그치. 근데 그 길이 안 보인다. 바위 사이로 난 중턱이 난 그 길이 안 보이네. 이쯤에서 보이면은 어째 진작에 갈 텐데 그 길이 안 보이네. 정상에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갔던 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쨌든 저기 어딘가를 갔을 텐데. 이 생각보다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구나. 길이 가파르고 좋지 않았어. 이따가 하사람에서 탐방 안내도를 보고 다음에는 안 가본 데를 그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 시원하다.
아까 잠시 쉬는데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새부 까치보단 조금 작은 새인데 생긴 건 마치 참새처럼 생겼던데, 내가 이제 가만히 쉬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몇 마리가 잠시 나뭇가지에 앉았다 굉장히 가까운, 거의 뭐 3m도 안 떨어진 나무가지에 앉았다가 갔는데, 앉아서는 입을 벌린 채로,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벌린 채로 그렇게 잠깐 앉아 있다가 가더라고. 근데 잠깐 눈을 봤는데 굉장히 낯설었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아서도 있지,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방앗개비라고 있어요. 방앗개비가 뭐냐면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좀 키가 크지. 메뚜기, 보통 메뚜기의 몇 배 정도 되지. 이 집게 손가락 정도 크기. 두께는 집게 손가락 한 새끼손가락, 그렇지, 두께는 한 새끼손가락 정도 되고 길이는 집게손가락 정도, 그거보다 더 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생긴 메뚜기과인데, 걔가 왜 방앗개비냐면 다리를 잡으면 이거 방아를 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앗개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걔가 보이면 이제 잡고서 그렇게 다리를 잡고 있으면 방아를 찐다고. 그러다 놓아주고, 뭐 흔한 게 이제 또 잠자리잖아. 고추 잠자리도 있고, 뭐 말잠자리도 있고. 걔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한동안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놔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말잠자리나 이런 잠자리들은 잘 눈에 안 띄는 잠자리고, 하늘소 잠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걔들이 이제 몸체가 좀 큰 편인데, 고추 잠자리나 가을에는 이제 고추 잠자리, 그때 코스모스 필 때쯤에 많이 날아다니지. 그리고 물에 가면 물잠자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잠자리도 있어요. 진짜 그 순모기인가? 순모기인가? 모기, 큰 모기가 있거든. 그보다 조금 큰 크기의 모기, 아니 잠자리, 그 정도로 작은 잠자리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그 고추 잠자리보다 조금 작은 잠자리인데, 그 무슨 잠자리라고 해야 되나? 다른 잠자리는 날쌘 편인데 걔는 조금 동작이 느리거든. 그래서 잡기도 쉽고, 뭐 흔하게 또 보이는 게 그런 잠자리고, 가을 되면 이제 고추 잠자리가 흔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걔를 잡아다가 그 강아지 풀 같은 그런, 이제 가을쯤 되면은 그 강아지 풀이 이제 마르기 시작해서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데, 어쨌든 그 대가 좀 얇은 편인데, 그 잠자리 뒷꽁무니를 딱 뜯으면 이 꽁무니가 구멍이 있거든. 그래서 그 대를 이제 그 구멍에다, 꽁무니에다 꽂으면은 이제 대가 좀 무거우니까 잘 못 날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놀이인데 그러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호기심에 잠자리 2마리를 잡아서 이제 어린 마음에 2마리를
뽀뽀시키려고 서로 날개를 잡고 입을 마주 댔단 말이야. 이들은 진짜로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한 마리 머리를 그냥 씹어 삼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잠자리만 보면 질색을 이제 하는 거야. 그 후로 잠자리를 유심히 관찰하니까 눈부터 해서 다리가 그동안은 참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되게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거야. 뽀뽀를 시켰더니 한 마리가 한 마리 머리를 삼켜서 그 충격을 받아서도 이유가 있었지만 그 후로 유심히 바라보니까 이 잠자리가 귀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모든 곤충들을 그 다음부터 유심히 봤더니 전혀 귀엽지가 않아. 낯설고. 여기 달팽이가 기어가네. 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이네. 민달팽이네. 아무튼 그때부터 모든 곤충들은 생김새가 귀여운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까 새 몇 마리가 내 가까운 지척에 앉았다 갔는데 입을 벌리면서 있는데 눈을 보니까 눈에서 굉장히 낯선 느낌이라고 할까? 멀리서 그냥 새가 날아다닌다 할 때는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 평화스러운 거잖아. 유유자적하는 새가 날아다니면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평화스러운 건데 이 자세히 관찰하면 낯설어. 특히 아까 앉아있던 새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까지 과대망상처럼 생각에 꼬리를 물 필요는 없지만 마치 낯선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하긴 인간의 눈도 유심히 관찰하면 낯설 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거울로 보면서 유심히 관찰해도 가끔은 낯설 때가 있는데 그 눈에 모든 생명체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운 같은 게 깃들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눈이잖아. 왜 그러냐면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들은 물론 박쥐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내뿜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판단하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장애물 같은 걸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은 눈으로 이제 직접 형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눈도 사실은 정밀한 축에 속하지만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지금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 영상도 사실은 우리 눈을 참고로 해서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카메라는 기계 부품을 이용해서 우리 눈과 흡사하게 촬영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처럼 보고 있지는 않은 거지. 어떤 생명체는 우리처럼 칼라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흑백 형태로 본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칼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실제 우리가 보는 이 실체가 정말 이게 정확한 실체일지도 의문인 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지금 그 형태로 보는 거잖아.
정말 이 나무들이 이렇게 녹색에 우거진 나무일지 아니면 전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이런 기준으로 다른 생명체들을 봤을 때, 아니 나무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 나무구나 그러지만, 이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봐 낯설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낯설다고, 나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눈에만 너무 의지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도 모든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상당히 낯설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이 없는 생명체는 좀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새나 들짐승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봤을 때, 특히 그들의 눈빛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다. 좀 더 약간 더 뭐 곤충을 봐도 마찬가지. 곤충에게서도 뭔가 낯설음을 느껴져. 인간에게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사실 인간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그 새를 봤을 때 눈빛을 보고 입을 벌리고서 입을 내내 벌리고 있더라고. 새는 입을 저렇게 벌리고 있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그 눈빛을 봤을 때 뭔가 낯설었어. 진짜 낯설었어. 그리고 내가 가끔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내 근처에서 잠자리가 날아다니거나 뭐 파리 같은 것이 날아다니거나 나비가 날아다니거나 모기가 날아다니거나 하면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거든. 나를 관찰하고 있다. 관찰하는 감시 카메라다.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아까 새를 보니까 그 눈빛에서 뭔가 낯선 거야. 뭔가 다른 영혼, 뭔가 나는 나하고는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동안은 그냥 새라고 느꼈었는데, 그냥 자연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만 여기 있었는데, 오늘 문득 가까이서 지척에서 그 몸짓과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눈빛을 봤는데, 이건 마치 기계 같다고 할까? 정밀한 기계? 나하고 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엄밀한 측면에서는 나 같은 영혼이 깃든 게 아니라 뭔가 기계적인 느낌, 영혼이 없는 느낌, 그래서 낯선 느낌. 어떻게 영혼이 없는데 저렇게 움직일까? 마치 정밀한 기계 같았다. 낯설었다. (30분) 산행하고 5분 휴식하라고. 아이 거미줄 참.
아까부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아까까지만 거미줄이 없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비가 할 때는 거미줄이 좀 많을 줄 알았어. 아무튼 우리 눈으로 이 보는 세상이 진정한 참 세상은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한때는 가끔씩 자고 일어나면 인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마치 인간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이 2개 달린 것도 신기하게 느껴지고, 귀가 하나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 달린 것도 낯설고 신기하고, 입이 하나 있는 것도 뭔가 낯설고 신기하고, 코가 달린 것도 신기하고, 코가 좀 우뚝 솟은 채로 콧구멍이 2개인 것도 신기하고 낯설고, 머리가 있는 것도 낯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가 머리가 없는 생명체가 있다고 쳐봐. 머리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머리가 있는 인간을 봤을 때 엄청 낯설 거야. 그렇게 낯설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마치 전혀 다른 생명체인 것처럼. 월명암을 지나서 언덕을 좀 올라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서 거기서 쉬었다 그래야겠다. 벌써 37분이나 지났네. 내가 한참 스스로 동그라미 사상에 한참 동안 빠지게 있었는데, 동그라미 사상이라는 게 어떤 다른 누군가 세운 세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사상인데, 세상은 모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동그란 형태,
원형도 되고 구도 되고 어떤 반드시 원이나 동그라미가 아니더라도 둥그스러운 어떤 그냥 동그란 형태 비슷하게 두리둥둥스럽게 그런 형태로 복귀하려는 현상이 있다. 이봐, 나무가 낯설어. 응? 이 나무에 나 있는 저 무늬를 봐봐. 이게 나무의 근육이라고 봤을 때 왜 저런 근육이 있을까? 저기서 나뭇가지가 솟아내려다 만 걸까? 마치 뭐가 막 어떤 영이 깃들어서 저기 튀어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나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이 나무는 더 그러네. 뭔가 이 나무 안에 영적인 뭔가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봉인되어 있다고 할까, 이 나무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까먹어버렸네. 무슨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까 한 거잖아. 낯설다는 얘기.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온전한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그냥 인간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렌즈, 카메라 그 정도의 역할로서만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다. 이보다 더 정밀한 혹은 카메라. 그렇지, 맞아. 가끔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카메라 중에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지 않아? 세포 같은 걸 분석하는 카메라,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이 공중에도 얼마나 많은 미세한 세포들이 떠다닐지 알 수는 없지. 그리고 우리 눈 안에도 미세한 생명체, 미생물이라고 하지, 이런 생명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 공기 중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미세하게 떠다니고. 만약에 인간의 눈이 이보다 더 정밀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가끔씩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하잖아.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지. 만약에 사람의 눈이 그런 영적인 실체까지 볼 수 있는 투시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투시력을 가진 눈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생명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쪽 김제 쪽에 여기도 김제로 속하는 김제시 부안군인가 전라북도 부안군인가 어쨌든 이 일대 스님들이 생활 패턴이 결국 이 수행자의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냥 자연인 같아 자연인. 절을 딱 가보면 알아요. 무엇을 중시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의식주에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모든 흔적들이 지금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쉬고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나는 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 원래 스님들이 옷처럼 생긴 걸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처럼 생긴 걸 그냥 대충 어깨에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불이 돼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몸을 가리는 옷이 될 수도 있고 그 얘긴 즉슨 입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탁발을 다니잖아. 탁발을 고시를 받지. 고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지. 근데 구걸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 거지가 구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탁발이야. 탁발. 부처님께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다. 수련하면 힘쓰겠다. 그런 의미거든.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수련하면 힘쓰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난 탁발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 인간 세상에 같이 살면서 어우러져 살면서 그런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보시를 하루 일부러 들리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보시 형태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거나 곡식을 받게 되면 또 그것을 요리해 먹어야 되고 이러면 또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탁발 방식이 가장 좋다. 바로 탁발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그렇게 단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계 수단으로서, 의식주의 시계 수단으로서, 그리고 아까 말한 천을 그냥 둘러 다니는 것 자체로 의복, 그리고 잠자고 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있는 것으로 이 의식주에 대한 더 이상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직 수행에만 집중한다. 때문에 절에 딱 가면은 의식주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절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절이 있는데 이 일대는 다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냥 딱 보면 이거는 절인지 자연인이 사는 곳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딱 보면 알잖아. 보니까 가끔 장작을 떼워서 거기서 요리도 해먹는 것 같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야채도 길러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아무튼 그런 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부처를 모시고 있다는 명목 아래 자연인의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자연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잖아, 비판적이잖아. 이것은 특별히 인간의 육신으로 선택받은 지금 이번 생애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런 스님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인간의 육신을 부여한 중요한 이 현생의 시간에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불쌍한 중생이로구나. 그러면서 기왓장에 소망과 뭐 그런 것을 부처님의 음덕을 뭐 새겨가지고 돈도 받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막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뿐이야. 그렇다는 말일 뿐이야. 어쨌든 저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기에 아들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래. 아무튼 공양하고 그러지. 저기 서양 사람들이 가끔씩 들러서 공덕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안을 받고 또 자연인 같은 이 스님들은 또 그걸로 먹고 살고. 어디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꽤 지났을 것 같은데. 내가 구성하려는 이 공동체 도시 속에서는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수행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야야야, 걷고 있는데 모기가 무네. 걷고 있는데도 모기가 물어. 여기 이쪽 모기가 엄청 많아. 이쪽 아마 이게 그 일대가 절토를 잡은 이유가 물이 잘 나는 데라서 잡았을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습하고 모기가 많네. 저게 다 뭐야? 먹는 문제를 생각한 거 아니야. 먹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니까 수돗물을 여기 높은 산까지 끌어올리기는 힘들었을 테고, 저거 하나부터가 다 자연이야, 자연. 공식화된 자연. 그때 뵀던 스님을 뵙고 싶네. 그분은 그래도 이런 게 조금 수행 쪽에 초점을 맞추신 분인 것 같던데, 딱 느낌이. 저를 꾸밀 걸 보니까. 그 절 이름이 뭐였지? 절 이름도 조금 그런 쪽에 가까운 이름이던데. 무슨 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를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저 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젊은 스님이 이 주지로 와서 자기를 딴 데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뭐 인연이 안 되면 못 보는 거고. 몇 분이나 지났나? 5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오이씨, 1시간이 다 돼가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는 거라고. 1시간이 지나면 하늘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쉬었다 가야 되겠어. 이상.